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법정 지상권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천안 3개 2023 타경 5532번 1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은 팔렸습니다. 보시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22 그리고 123의 4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180.9평, 그 지상에 제시의 건물,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있습니다. 6,639만 1,200원. 문간제, 문간방이라는 사랑채 얘기하는 거겠죠. 1,669만 5천원. 이 건물들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1, 2, 3의 4번지, 이건 91.66평. 축사가 있고, 이건 별거 없습니다. 자, 이게 평당 단가가요, 272.6평이고, 최저가는 1억 507만 1,000원이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38만 5천원입니다. 38만 5천원. 이 감정금액 대비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현재 주인은 고 땡땡씨인데, 고 땡땡씨는 얼마에 주고 취득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2011년 취득을 했죠. 매매 목록은 2011-628. 이 매매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 필지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한 칸에 다 적지 못하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매매 목록 628 2011-628 거래가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럼 3억 원으로 어떤 걸 샀냐 하면 신항리 122번지 토지 같은 곳 건물 그리고 1, 2, 3의 4 토지 그리고 같은 곳 건물 그리고 1, 4의 3번지 지금 경매에 나온 것은 이 건물은 경매에 나오지 않았죠. 2번과 4번 요거는 경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 요놈 1사의 3은 팔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번 물건으로 팔렸다. 그렇죠. 1사의 3 요거는 축사 흐름한 게 있고 그냥 일반 토지입니다. 토지 요거는 철거하면 되겠죠.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재산적 값어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렇게 썩음하고 경제적 값어치가 없는 건물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요 물건이 5,86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92평인데 5,860만 원. 요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63만 원입니다. 63만 원. 6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1번 물건과 이 물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까 1번 물건은 현재 최저가가 평당 38만 5천 원이죠. 그런데 이 물건은 92.9평이 5,860이다. 평당 63만 원이다.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놈이 2번 물건 평당 63만 원에 팔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 한 필지 122번지와 123의 4번지. 요놈은 현재 평당 38만 5천 원이다. 땅은 이게 내려놨죠.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접하고 땅은 오히려 요게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여하튼 2번 물건, 1번 물건보다 썩 좋아 보이지도 않은 토지가 평당 63만 원이고, 요놈보다 좋아 보이는 이 토지는 평당 38만 5천 원이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면, 이 건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됐다.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에 많은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건물은 깔끔합니다. 조금 전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6,800?
그렇죠. 이게 이 한옥입니다. 한옥.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걸 좀 손을 봐서 뭐 젊은 사람들이 근사하게 꾸미고 사는 영상도 봤습니다. 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죠. 젊은 사람인데 뭐 여기 하나는 뭐 카페를 하고 뭐 하나는 살림집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걸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의 감정 금액이 6,639만 1,200원이죠. 하여간 가격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번 물건과 비교해서 이 지도를 잠깐 봐도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요게 평당 64만 원에 팔렸죠. 근데 요게 38만 5천 원이다. 도로 접하는 도로 조건을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낫죠. 그렇죠? 이게 요놈하고 요놈이 더 낫다 이거. 단지 요 건물이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재 소유자 고 땡땡씨는 3억에 매수를 했다. 3억에 매수를 했는데 요 물건은 팔렸다. 요거까지 3억에 매수했죠. 그러면 6천이다 치고 6천이다 치고 뭐 3억에서 6천 빼면 뭐 2억 4,100.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서를 잠깐 보십시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여기 쭉 보면 토지는 요 전체 토지 평가죠.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9,200이다. 그리고 148.76 평가 불가능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122번지는 1억 6,800 뭐 땡땡땡땡. 그리고 같은 곳 주택이 있죠. 목조 기아지붕 단층 56.20 평가 불가능 소재 불명. 그러니까 등기부상 요 건물은 멸실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등기가 있죠. 건물 등기가 있는데 요 건물은 멸실되고 없다. 그러니까 요 고땡땡씨가 3억을 주고 요걸 취득할 때 요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다. 멸실되고 없고 현재의 건물이 존재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의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등기가 있는 그 건물은 멸실되고 없죠. 감정평가서도 이렇게 평가 불가능 이렇게 돼 있죠. 소재 불명. 그리고 1, 2, 3에 4번지 대지도 7,300. 그리고 같은 곳 목조 기아지붕 단층주택 90.56 평가 불가능 소재 불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없다. 그리고 1, 4에 3은 옆필지 땅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소유자 고 땡땡씨가 2011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등기가 있는 그 건물은 존재하지가 않았다. 멸실되었고 현재 있는 이 건물을 토지와 함께 취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 등기가 있는 건물은 이미 멸실이 됐죠. 멸실을 시켰으면 멸실 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멸실 신고를 안 한 상태다. 여하튼 고 땡땡씨는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다. 그런데 전제가 이렇다면 우리가 자주 듣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판례냐 하면 여기 보시면 대법원 91-16730 자, 판시상을 보면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상건의 성립 여부. 이 고 땡땡씨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등기부상 등기는 있지만 그 등기는 멸실되어야 할 등기다. 그 등기는 실체가 없는 등기다. 따라서 소유자 고 땡땡씨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등기는 가져왔지만 그 등기는 실체가 없는 등기다. 그러니까 건물은 경매에서 다 빠진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실체가 있는 건물이라면 건물도 같이 경매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등기부상의 구조와 면적과 현재 현황과는 차이가 있더라. 그런 경우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요 보시면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상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늘상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경우죠.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하였으나 그 대지에 대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등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져요. 요 등기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 기하지분 단층주택, 요거는 없어졌다. 아까 감정평가서에도 봤죠? 감정평가서에도 요 148-76, 요 건물은 평가 불가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건물들은 등기가 없는 건물이다. 그렇죠? 그러면 구등기 그것은 멸실을 해야 되겠죠? 구청 가서 멸실 신고하고 등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건물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인데 뭐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따로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건물은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요거는 뭐 대항력과는 관계 없습니다.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설사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치더라도 요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 요 사람은 박땡땡 씨는 이전 소유자죠. 요 고땡땡 씨 현재 소유자. 그 이전 소유자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일 이길 영시죠. 그러니까 2011년 6월 14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분은 우리가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대항력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지만 설사 건물도 같이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는 분이시다. 뭐 이분도 뭐 똑같습니다. 뭐 같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아마도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 소액 배당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전입을 해놓은 게 아닐까. 얼마라도 뭐 건져가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감정금액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또 건물 자체도 나는 좋아 보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3억 주고 샀지 않습니까? 건물의 감정평가도 6,600, 아까 9,000 얼마였죠? 자, 부당이득금 청구하고 건물 철거하고 철거소송하면서 부당이득금 같이 청구하고 그러다 보면 적당히 타협이 되지 않을까. 건물값 어느 정도 좀 쳐주고 인수해서 그리고 손 좀 보면 아주 좋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뭐 철거 판결을 받았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철거 판결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토지로 가져간다. 뭐 그렇게 해도 이번 물건 낙찰이 평당 63만 원이죠. 이 물건이 현재 평당 38만 5천이다. 손해볼 일은 없다. 뭐 그거는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건물주가 내 토지를 사가든가 내가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인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가격에 팔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뭐 이 토지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팔면 되고 그렇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위성지도 잠깐 볼까요?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 평당 60 얼마 팔린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로드뷰를 보면 로드뷰는 여기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대충 보면 방향을 보면 이놈이 저놈이야 요놈 같기도 하고
더 가까이 가까워. 요놈인가 보다, 그죠? 요놈. 요놈인지, 저놈인지, 그건 답사를 한번 가보세요. 답사를 가보면, 요놈인지, 전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요놈이 보이겠죠? 여기서 보면, 이건 뭐야? 요렇게 돌리지. 요놈인가 보다, 요놈. 요놈 뒷집인가? 요 집도 좋네요. 좀 정리 좀 하고, 손 좀 보면 이렇게 깔끔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튜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시골에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흐름한 구옥을 매매로 사서 뭐 손을 보고 수리를 해서 정원도 잘 꾸미고 그런 영상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자, 입찰일은 2024년 6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요번엔 팔리겠죠? 요번엔. 2번이 평당 63에 팔렸는데, 이게 지금 38만 5천원인데, 이게 이번엔 팔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요 낙찰 받아서, 저는 이제 낙찰 받고 적당한 가격에 넘기고 이런 것보다는 요 건물을 인수해서 좀 작품 한번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3대가 복을 받습니다.